내가 아는 집 같아. 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이 집을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영상 후반에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그 밖에 집 바로 근처 산책하기 좋은 명소도 있었습니다. 날은 추웠지만 걷기 좋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확인해볼 집은 이 집인데요. 막 지어 따끈따끈한 새 집이고요. 정원에 조경을 하다가 중단이 된 듯 보이죠? 마당 넓고 전망이 아주 좋고 남향집으로 일조량도 좋은 곳이긴 해요. 그런데 이 집이 9억에서 2억 후반까지 대폭락한 채로 새 주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상수도까지 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큰돈 들여 지었지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떨어져 버렸네요. 그럼 물건지로 향하는 도로 상황 확인하면서 집 주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물건이 위치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약 4m 정도 되는 포장된 국유지를 통해 진출입해야 하고요. 큰 길에서 집까지는 약 1km 거리입니다. 교행 가능한 구간은 있지만 좁은 길로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중간중간 마주치는 차량이 다수 있을 수 있어 편리한 진출입을 원하시는 분께는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전원주택단지 간판이 있는 곳에서부터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상태로 물건지까지는 계속되는 오르막길인데요. 많이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다 보니 겨울철 대비도 필요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우회전하면 도로가 끝이 나고요. 물건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앞에 보이는 도로에서 들어왔고요. 이렇게만 봐도 지대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저기 아래쪽에 아파트들 좀 보이고요. 좀 내려다 보이는 높이에요. 여기 빈터도 있고 여기 옆에는 뭐 제 높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빨간색 벽돌에 징크 지붕으로 이렇게 집을 지은 집도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집은 바로 이 집이에요. 지금 보면 옆에 자재가 좀 이렇게 쌓여 있고 석축이며 뭐 조경이 아직 뭐 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파고라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지 철골조로 뭔가 지어져 있는데요. 저것도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 앞 초입에는 수도함이 들어와 있고요. 그 옆으로는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로 담장은 되어 있지 않고 옆집과 거의 수목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옆집은 이렇게 큐블럭으로 담장을 해 놓았네요. 여기 보면 좌측에 출입문, 현관문 보이고요. 전자도어락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초인종, 비디오폰 되는 초인종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외등이 이렇게 보이고요.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해 놓았었나봐요. 이쪽은 여기 이제 주차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부터 디딤석을 깔아 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각관에 이렇게 카메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저기 집 뒤쪽에 송전탑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걸 신경 쓰시는 분들께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관문 앞에도 이렇게 소나무 멋지게 심어 놓았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쪽에 보니까 샤시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니까 샤시가 이탈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위쪽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닫아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당이며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히 자랐다가 지금 이제 말라가고 있는데요. 경매 사이트 상에서는 여기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기를 점유 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현재 따로 유치권을 알리는 벽보나 점유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점유하고 계시다가 출타를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따로 유치권을 알리는 벽보 같은 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장은 이렇게 금색 징크
판넬 일부를 사용해서 이렇게 장식을 했고, 벽체는 스타코 뭐 이런 거를 드라이비트 계열의 스타코 같은 걸 이렇게 눌러서 시공을 한 것 같고요. 밑에는 세라믹 사이딩을 둘렀습니다. 집은 이제 약간 고급 주택스럽게 지은 것 같은데요. 면적이 꽤 넓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보일러실 출입문이 있고요. 옆에 LPG 벌크통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현재 이 탱크의 경우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 매각에서 제외로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 소유가 아닌 가스업체 소유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럴 경우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업체로부터 탱크를 매수해서 가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초기 탱크 설치 비용은 보통 건물주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하면 탱크 설치 비용 몇백만 원 정도는 아낄 수도 있겠습니다. 뒤쪽에 보일러실 배관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까지도 이렇게 디딤석으로 이렇게 다 깔아 놓았어요. 외관상으로만 봐도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좀 들었을 것 같네요. 이쪽이 거실일 듯한데 거실 위층에도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우측에 유리난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야외 공간인 것 같아요. 저기는 한번 드론으로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보면 앞이 시야가 그렇게 막혀있는 시야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드론으로 경계하고 주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지목은 도로이며 물건지로 출입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소유는 개인 소유이고요. 이번 물건에는 도로 지분은 없었습니다. 현재 주변 집들 여러 채 지어져 있고요. 다른 집들도 도로 지분이 대부분 없는 상태로 건축을 했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도로가 사용 수익을 포기한 듯 보여져 도로 사용 및 개발 행위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담당 기관의 확인을 확실히 해보는 게 좋겠죠. 설령 경매 또는 매매로 도로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면 그 권리 역시 이어진다는 판례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이 건물이 자리한 대지의 경계입니다. 도로 일부와 집 뒤쪽 일부, 그리고 우측 겉면 일부가 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 경계보다 조금씩 여유있게 집을 지은 것 같고요. 면적은 대지 523평, 건물 90평으로 1층이 59평, 2층 31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쉽지만 간평서상 내부 도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붕 역시 철콘 위에 지붕재로 마감을 해놓았고요. 2층 베란다처럼 생긴 곳 바닥도 1층 지붕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 위쪽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출입문에는 전자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2년도 2월로 현재 1년 9개월 된 새 집인 상태입니다. 빨리 누군가 관리해가며 사용해줘야 집도 새집 상태가 오래 갈 텐데요. 잘 지어놓고 방치하는 듯 보여 아깝기는 합니다.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표시되어 있고요. 매각기일은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주소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904-6번지로 지도의 주소로 위치를 표시해 놓았고요. 주변 지역으로는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 평창, 영월, 충북, 음성, 충주, 단양이 가까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시청과 군청 기준 소요 시간을 표시해 놓았고요.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거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일부 문제를 해결하여 저렴하게 매수하려는 분들이 관심 가질만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없으나 경매 사이트 상으로는 점유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점유자가 반드시 점유를 해야 유치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고스러움이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요. 자주 확인하면서 현장에 사람이 없고 벽보가 없다는 증거를 수집을 해두신다면 향후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어 매수자는 유치권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서류상 임차인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떠안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결국 점유자의 명도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경매건은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건물의 완공일자로부터 공사대금 소멸 시효와 유치권자의 부존재 여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물건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현장과 이웃분들 탐문을 수시로 해야 할 수도 있는 번거로움은 있는데요. 그만큼 금액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9억대, 현재는 2억 9천대로 6억 700만 원이 감가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2,900만 원으로 응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경기도도 아닌 이렇게 지방시 외곽 전원주택이 어떻게 9억이나 감정이 되나 봤더니 땅이 2억 5천, 건물이 6억 5천 감정되었어요. 대지 면적이 500평대로 넓다 보니 땅값도 지방임에도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작년 아래쪽 토지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90평으로 평당 700만 원 정도에 감정되었고요. 거의 새집이라 감가도 크지 않아 평당 가격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집을 무리해서 지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게 되니까요. 물론 채무자분도 역시 그렇겠지만요. 대지도 넓고 집도 어마어마한데 현재 가격은 그간 많은 분들의 노고가 무색해지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은 채권 역시 모두 회수되지도 않겠지만 최소한의 피해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건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을 둘러본 후 가까운 곳에 배론성지라는 곳이 있어서 가보았는데요. 이곳은 한국 천주교 전파의 진원지로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온 교인들이 모여 형성된 곳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평풍령을 와서 여기를 들려서 가야 자연을 만끽하는 거지. 이런데 뭘 와볼 수가 있겠어 언제? 뭘 언제 와? 맨날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너무 멀어서 안 간다고 그러고 뭐 해야 돼서 안 간다고 그러고 맨날 빼잖아요. 와보면 좋지만 일부러 해서 장거리를 가기가 아, 왜 추우세요? 기마개까지 내리셨네? 추워? 이렇게 가야지 와. 추워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 추워서 한 거지. 아주 약간 안 춥다며. 춥든 않지만 이게 하는 게 운하고 좋잖아. 자꾸 말이 바뀌어. 내가 아는 집 같아. 아버지 여기 아는 데라고요? 어떻게? 이봐 대본 틀리잖아. 소나무 이렇게 갖고 오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겨? 끝이에요?